대학생으로 개교한데 학교 구성. 아니요. 좀 더 특별한 거 없나요? 특별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좀 더 퀴즈다운, 뭐랄까, 트렌디하게? 오케이, 좋아. 그럼 좀 더 퀴즈답게. 지식을 많고 뽐내기에 딱 좋은 박태근 후보 꼼꼼히 퀴즈에서는 다양한 동아리부터 각종 대회, 공모전을 유치하지. 이런 것들로 너의 포텐을 끌어올려 진짜 나를 회상하려고.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고 빠르게 소개할 테니 클릭하지 말고 집중하시길. 역량을 높여 언제나 기댈 수 있는 학교가 될 든든하고 멋진 버팀 모임이 준비하기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말게나. 결국 미래를 기는 결과도 여기에서 시작될 거라는 사실. 그러니 이제 모두만 믿고 오늘은 앞만 보고 꿈을 향해 달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 두려워도 괜찮아. 우리는 함께하자. 심장이 쿵쿵 뛰게 하는 학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너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줄 런치리그 같은 활기찬 활동까지. 이 모든 걸 누릴 주인공은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니까. 우리 학교에서 큰 공을 쌓아보렴.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학부모 초기 및 학교 교육과정 설명의 사회를 맡은 초등교육부장 원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많은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2025학년도 학부모 총회 및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애국가 지창을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의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학교 교육 추진 방향 소개, 초등 선생님 소개, 초등 교육과정 및 부서별 안내, 그리고 초등 학부모에서 소개 말씀과 작년 활동 보고 함께 해주시고요. 이후 자네 교실로 가셔서 담임 선생님과의 만남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우리 학교 교육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숙입니다. 오늘 학부모 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부모님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2025학년도 본교 학교 현황과 주요 교육 추진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노이 한국국제학교는 초, 중, 등 교육법에서 규정한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베트남에 설립된 제외 한국학교입니다. 제외 한국학교는 전 세계 16개국에 34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계 교육형과 모국 이해 교육형이 있는데 저희 하노이 한국국제학교는 국내 연계 교육 중심형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우리 학교로 전입하거나 또 우리 학생이 국내로 전출했을 때 교육과정이 무리 없이 연계되어집니다. 모국 이해 교육 중심형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본국의 그 나라의 정규 학교를 다니면서 방과 후에 제2한국학교로 와서 한국어 교육이나 한글 이해 교육을 받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제외한국학교 34개 중에서 하노이 한국국제학교는 학생 수가 가장 많습니다. 호치민 한국학교 경우에는 유치원생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제외한국학교 중에서 1000명 이상의 인원도 하노이, 호치민, 동경학교 정도이고 대부분 중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진학 성적은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실 텐데요. 소개에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우수합니다. 작년도 졸업한 169명 전원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대학에 합격을 했고, 그다음 또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대한 합격률도 우리 학교가 아주 높습니다. 잘 안 보시겠지만 S대학에 8명, K대학 13명, Y대학 29명이 합격했습니다. 2025학년도 학급 학생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31개 학급 1056명, 5학년만 6개 학급입니다. 7학년에서 9학년까지 18학급 642명, 10학년에서 12학년까지 16학급 558명, 전체 67학급 2256명의 학생이 본관과 신관에서 재학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현황입니다. 초등교사 46명, 중등교사 64명, 행정직원 9명으로 한국인 교직원은 122명이 있습니다. 영어와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교사 38명, 또 베트남 행정직원 16명으로 외국인 교직원은 54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176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학년도에 변화된 시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관상 또 안전상 문제가 있었던 본관의 캐노피 2개를 저희가 교체했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체육관 앞에 독도 상설 전시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저희 초등 컴퓨터실을 리모델링 해주시고 노트북도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새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 방학 동안 학교는 여러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먼저 초등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교실 책걸상을 모두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우기를 대비해서 본관의 옥상 또 내벽에 방수 공사를 마쳤고, 지난 태풍 때 파손되어진 신관 옥상의 테니스 코트 철거하고 인조 잔디로 우선 포장해 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본관의 수준별 수업 교실, 또 교복 판매실, 도서관 서고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특히 교복 판매실은 학부모회 임원진께서 운영해 주시는데 저희 학생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또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고 있어서 제가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체육관 관람석을 저희가 개조하고 하노이 한인의 나누고 가게에서 기부해 주신 탁구대를 설치해서 저희가 탁구장을 조성했습니다. 요새 우리 학생들 사이의 핫플입니다. 또 BH그룹에서 저희 중등과학실을 새롭게 단장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노이에 있는 여러 단체와 또 기업이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학교의 시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여러 학부모님들의 이웃이고 또 지인이고 가족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노이 한국국제학교는 창의, 자율, 협력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미래사회 글로벌 리더 육성을 비전으로 교양인, 지성인, 세계인, 감성인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2025학년도 교육 추진 방향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가정 운영. 둘째, 자기 주도적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 교육 강화. 셋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실시. 넷째,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다섯째, 학생 중심의 체계적인 진로 진학 시입니다. 먼저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1학년부터 4학년, 그리고 7학년, 10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을 제공하고 또 투명하고 또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학년에부터 고교 학점제가 또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에 따른 최소 성취 기준 보장, 그리고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누리기 위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고 다문화 교육, 생태 환경 교육 이 두 가지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규 교과 시간, 창체 시간, 그리고 지역 연계 활동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주도적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 교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사고력, 또 창의력, 그리고 학습의 기본이 되는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독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서 인문 교육, 또 글쓰기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다소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디지털 인공지능 활용 교육, 디지털 윤리 교육, 또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능력에 관한 교육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작년에 인기가 많았던 각 학년별 배우기 빛나는 프로젝트 학습, 올해도 더욱 새롭고 재미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영어와 백상어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학업 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토플, SAT, AP, 그리고 백상어 자격증 같은 외국어 방과 운영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중단되었던 국제 학교와의 교류도 올해부터는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초 질서, 기본 예절,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교원생하고 얘기 나눈 게 이 통학버스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저희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학버스로 등하교를 하는데 학부모님께서는 학생이 안전하게 버스에 타고 또 집까지도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항상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학교에서는 저희가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생 중심의 체계적인 진로 진학 지도. 이 부분은 주로 중등과 연결됩니다. 기존의 중등이 과학사회부, 문화예술부 이런 부서였는데 올해부터는 7학년, 8학년, 9학년하고 학년부 중심으로 저희가 부서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학생과 밀착되게 학생 맞춤형 학업 설계 상담, 또 학습 전략, 진학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4월부터는 단순한 안내, 또 간단한 조사를 하기 위한 종이 가정통신문을 배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안내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또 학부모 소통방을 통해서 안내드리고 또 회수를 해야만 하는 중요한 내용은 저희가 종이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의 시작은 저희가 가정통신문을 정말 여러 부서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보냈는데 학부모님께 손에 닿지 않고 학생들 가방에 가정통신을 쌓여간다는 그런 얘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그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자원 절약의 개념도 있고 또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게 생태 환경 교육입니다. 또 그것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올해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름 방학에만 방과후를 개설했는데 올해부터는 겨울 방학 때도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 학부모님들 또 희망하시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도 해주시고 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 학교 폭력이나 또 선도사항 같이 사안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걸 인지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것을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학생 간에 또는 학부모님 간에 서로 화해가 되거나 또 이제 처음 한 잘못이다 또 이제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그러니 없던 걸로 해달라라고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저희가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폭력의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진로, 또 지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저희가 어떤 걸로 하는 것은 이 같은 법률 적용받고 있는 한국의 다른 학생들 알기도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저희가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한 학부모님께서는 별거 아닌 일인데 또 다 지나간 일인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선도 절차나 또 학교폭력 관을 위한 사안의 절차 중에는 학생들이 사과하는 기회도 있고 또 반성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진행에 너무 거부감 갖지 않고 또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을 제가 3개 도와주면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또 칭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국내 학교만 하더라도 수업이든 학생 생활 지도이든 또 업무이든 간에 지침도 있고 또 업무의 한계도 분명하고 책임 소재도 대부분 명확합니다. 근데 제외 한국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일이 아닌데도 내가 바쁜 회사가 없을 경우도 있고요. 또 시간적으로도 가정과 학교가 이렇게 직장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고 가정에서도 학생 상담을 하거나 또 학교를 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 다 그런 거 내색하지 않으시고 또 많이 협조해 주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힘들어 하실 때 격려해 주시고 또 잘할 때 칭찬해 주시면 더욱 신나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결국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정과 학교가 협업이 됐을 때 아이가 정말 바르게 성장을 합니다. 또 앞으로도 지금 같은 이렇게 학교에 관한 그 관심과 협조 변함없이 부탁드리고 또 여기 오신 모든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2024년도 저희 교육활동 영상도 보시고 교장선생님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올해도 다채로운 교육활동으로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선생님들 가장 궁금하시죠? 네, 우리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선생님들을 우리 현진희 교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1일자로 부임하게 된 초등교감 현진희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학년별로 선생님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선생님들 모시겠습니다. 이제 입학한 지 2주, 3주차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1학년 1반 오민호 선생님이십니다. 2반 황서희 선생님, 3반 이미란 선생님이십니다. 네, 학년 부장을 명예하고 계십니다. 4반 김지은 선생님, 5반 신예진 선생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2학년 선생님들 모시겠습니다.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이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2학년 1반 이상미 선생님, 2반 김은지 선생님, 3반 김나영 선생님, 부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4반 최민진 선생님, 5반 양은주 선생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3학년 선생님들 모시겠습니다. 네. 1학년을 벗어나서 이제 중학년이 된 3학년입니다. 과목이 바뀌어서 요즘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3학년 1반 조보경 선생님, 2반 문진구 선생님, 3반 이은진 선생님, 네, 학년부장을 또 맡고 계십니다. 4반 유상경 선생님, 5반 박은호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4학년 선생님들 모시겠습니다.
4학년 1반 임다솔 선생님, 2반 조은미 선생님, 3반 오유영 선생님, 부장님으로 맡고 계십니다. 4반 오성국 선생님, 5반 전세환 선생님이십니다. 네, 이제 5학년 선생님들 모시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자, 5학년 1반 박현미 선생님, 2반 조하연 선생님, 그리고 저희 3반에 장준익 선생님 계신데 부장님을 또 맡고 계신데 그 아이들하고 교육활동 하시다가 이렇게 좀 다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병 가십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반 한세화 선생님, 세월같이 부장님을 또 겸하고 계십니다. 5반 권성희 선생님, 6반 박용화 선생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최고 학년이죠. 6학년 담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6학년 1반 성다솜 선생님, 2반 이효경 선생님, 3반 박예리 선생님, 4반 정인영 선생님, 5반 유지훈 선생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네, 아주 뜨거운 반응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교과전담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각 교과별로 이제 아이들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만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교무부장님과 함께 그 훈민정음반 맡고 계시는 원유리 선생님, 네, 원무부장님이십니다. 송성민 선생님, 네, 유한기 선생님, 강민석 선생님, 이수빈 선생님, 육세영 선생님, 공창훈 선생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비교과 선생님들 모시겠습니다. 비교과 선생님은 교과를 담임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영어, 예, 죄송합니다. 예, 영어 전담 선생님들, 예,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 전담으로 이제 수준별 수업을 해주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김희정 선생님, 김유경 선생님, 영어 교수 부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김현주 선생님, 윤성경 선생님, 김민영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비교과 선생님들 모시겠습니다. 저희 비교과 선생님들은 그 교과를 담임하고 계시진 않지만 모든 영역에서 저희 선생님들과 협동해서 교육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하십니다. 특수교육 맡고 계시는 주진미 선생님입니다. 초등 상담을 맡고 있는 상담 이진희 선생님, 네, 초등부터 중교까지 저희 학생들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 선생님 정보라 선생님, 그리고 박선수 보건 선생님,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그 이진 사서 선생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영어 원어민 선생님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영어 원어민 선생님들은 총 17분이 계시고 3분의 헤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어과 헤드 선생님이신 조이 선생님이십니다. 신신 선생님, 외래 선생님, 외과 선생님이십니다. 컴퓨터 선생님, 사원 선생님, 케이크 선생님이십니다. 네. 계속해서 영어 원어민 선생님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또 저희가 총 3분의 헤드 선생님이 있는데요. 또 다른 헤드 선생님이십니다. 로건 선생님, 크리스 선생님, 모니 선생님, 이상가 선생님, 크리스탈 선생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영어 원어민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 중에 세 분의 헤드 선생님들 중에서도 또 총괄을 하고 계시는 헤드 오브 헤드 선생님이십니다. 네, 커비 선생님, 조이스 선생님, 워리 선생님, 아론 선생님, 마틴 선생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베트남어 선생님들 모시겠습니다. 네, 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다 수업 들어가고 계십니다. 네, 제가 아직 베트남어를 정확하게 배우지 못해서 선생님들의 성함을 정확하게 불러드릴 수 있을지 연습은 했습니다. 네, 휘행 선생님, 아은 선생님, 네, 베트남어 선생님들 중에 헤드이십니다. 방송 휘행 선생님, 지훈 선생님, 관 선생님, 휘행 선생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초등교육을 맡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1년 동안 아이들과 즐겁고 건강한 교육활동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2025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을 각 부서별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담임 선생님과의 만남 시간을 위해서 각 부서별 이런 교육과정 안내는 간단히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갖고 계신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해 드렸으니까요. 댁에서 꼭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실장님께서 행정실 관련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행정실 업무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자면, 일단 학원이 제일 주된 관심사가 학교 시설 관리, 그 다음에 통학버스, 그 다음에 급식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희 학교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 학교 수입의 88%는 학부모님들 내시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지출의 80%는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20% 가지고 이제 교수학습비 운영하고 공과금이나 인세비 등 공통 운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지금 계속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교장 선생님께서도 학교 1년 동안 공사해 주신 거 보셨지만은 그 열악한 시설비 환경에서 이뤄낸 성과고요. 거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삼성전자들, 한인단체들 이런 기업에서 저희가 후원을 많이 받고 또 교육부에 특별 요청을 해서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이제 수업료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또 작년부터 저희가 달러로 수업료를 받던 거를 동화로 바꿨거든요. 그때 당시 환율도 23,550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금 환율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직원들은 인건비가 좀 줄어드는 지금 좀 느낌상 이렇게 있는 거고 학교 재정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대계약에 이제 동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학부모님들 달러로 할 때는 환율 증가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수업료는 안 올랐지만 학부모님들 부담은 계속 늘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물가 상승률 또 학교 재정 상황에 따라서 더 이상도 해가지고 매년 조금씩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통학버스인데요.
통학버스는 저희가 사실 이것도 유럽이나 인건비 인상으로 해서 계속 통학버스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저희 나름대로는 어쨌든 학교 버스도 70여대 운행하는 걸 줄여서 60대로 줄이고 이렇게 좀 또 지역별로 차등해서 버스비도 책정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학교를 생각할 때 그냥 60대로 줄이면 그냥 줄였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저희는 오후에 하루에 3번 운행하고 1시간마다 돌아와요. 1시간마다 40분에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전에 70대 때는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덜했는데 이제는 이게 그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차가 막히고 이러면서 돌아올 시간이 많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어쨌든 학부모님들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줄여냈지만 또 저희가 그만한 책임으로 또 저희도 많이 고충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학버스 개설비에서는 또 저희가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 그 센서 같은 거를 이렇게 차량해서 아이들이 타면은 이렇게 학부모님들 앱으로 가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이 나라 인터넷 사서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이 드는 게 잔로를 이용해서 학부모님들이 각 차량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베트남 도우미들이 하다 보니까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수로 이렇게 할 때가 있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뭔가를 개선을 한 건데 하다 보면 이제 시행착오가 있고 그런 점 있는 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 이제 그 세 번째 급식인데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제일 학부모님들이 지금 민원 제일 많은 부분이고 작년에 이렇게 저희가 아덴이라는 프랑스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 그 프랑스 대표까지 불러다가 학부모님들 그런 민원 같은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개선이 안 되고 어렵습니다. 이게 위탁 용역을 주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베트남 환경도 그렇고 이런 식재료도 한국에서 다 했어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물건만 가져오는데 아무튼 위생이나 여러 가지에서 너무 어려워서 이걸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3월 1일자에서 한국에서 그 영양교사로 계신 분을 저희 행정실에 한 분이 나가게 돼서 그 자리에 행정실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대신 분담을 더 하고 그 자리에 지금 영양교사 한 분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다니엘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전국 최초로 남자 영양교사로 되셨고요. 그다음에 그 경기도교청 소속이고 한 16년째 지금 공무원을 근무하고 있고 여러 학교에서 영양교사로서 하고 계시고 특히 2년 6개월 동안 경기도교육청에 파견 가서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 위생점검도 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가장 적합한 분이라 생각해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식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부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 하노이에 와보니 이제 어딜 가나 어디에서나 이제 하노이 한국국제학교가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급식도 같이 사랑을 좀 받고자 제가 열심히 발로 뛰면서 급식실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낮은 위생 수준으로 인해서 저 되게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교차오염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리원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식재료의 온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위생 수준이 잘 되지 않아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대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위생 수준부터 개선하고자 붙여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 계속 지도 점검해 나가고 있으면서 교육하고 있고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보통 한 6시에서 7시쯤에 학교에 나와서요. 그날 이제 식재료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날 식재료 메뉴에 따라서 또는 식품에 따라서 위해한 요소를 먼저 분석을 해서 그 위해한 요소를 어떻게 컨트롤할지 조리원들에게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저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유해한 미생물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식품과 기구 소독 시스템을 마련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급식 운영 사항을 제가 지금 계속 조리원들에게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조리원들이 이것들을 계속 지도하고 계속적으로 수행해서 그들이 이제 몸에 그 습관이 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한 베트남이 워낙 해충과 벌레가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팀에 이제 시설 강화를 요청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식품 첨가물이나 아니면 기타 위생적으로도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식품을 이제 섭취할 수 있도록 급식 식재료의 완제품이나 그리고 완제품에 대한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강화해서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데 지향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앞으로 사랑을 받는 학교 급식에서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학교 급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부서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무기획부인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요, 학사의 일정이나 전편이 관련된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데요. 먼저 학교 달력은 학생들 편에 모두 받으셨죠? 네. 저희 학교는 이 학교 달력 안에 여러 가지 학교 시정표, 출결 관리라든가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이 날짜별로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계획대로 다 진행되니까요. 학교 행사 일정은 학교 달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 안에서도 학교 소식,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 안에 학사 일정이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 참여 행사 안내입니다. 저희가 이제 4월 14일부터 4월 18일 이번 학부모 상담 주간으로 정해졌고요. 담임선생님께 신청을 한 다음에 약속 후에 전화 또는 대면 상담으로 작년처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4일에 1학년부터 6학년 모든 담임선생님과 전담, 외국어까지 전담 선생님께서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하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약 900여 명의 학부모님들이 이날 다녀가셨어요. 네, 올해도 6월 4일 꼭 기억해 주셨다가 아이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오셔서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겨울방학 초등 방과학교 프로그램이 방학 다 시작하자마자 진행되고요. 연말에 11월 25일부터는 이제 학부모님, 학생, 교사 모두 학교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올해의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다음 연도에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주시면 다음에 학교 교육계획 수립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이럴 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저희 교육연구부에서 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육연구부 교사 손성민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1, 2학년, 올해 3, 4학년, 내년 5, 6학년으로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요.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작됩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네 번째 개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도 바뀌고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교육과정이라는 별명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아이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앞으로 언제 코로나가 터질 수 있고 또 지속적인 변화 가능한 AI나 로봇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바로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자기주도적인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깨닫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역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올해 이번에 새로 나온 역량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협력적 소통 역량입니다. 아이들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위기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하고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수업과 모든 활동에서 이런 것들을 녹아내어 수업하려고 합니다.
기초 소양을 강조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문해력이 지금 약하다고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1년 안에 34시간 이상을 증비하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외국어 강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10시간의 영어 수업과 3시간의 베트남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른 과목은 감축하여도 국어는 감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문해력, 그리고 기초기본 소양교육에는 국어과와 수학과 그리고 디지털 교육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함양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일으키고 정말 즐거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해왔지만 올해는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 20차시에서 40차시 정도 교과서에 없는 것이 아니고 교과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수업을 만듭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정말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고 팀원끼리 서로 주도적으로 합니다. 현재 1학년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서와 학교는 처음이지. 학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기초 기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교과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놀고 뛰고 이야기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런 수업이 진행됩니다. 2학년에서는 뽀뽀다 이야기, 3학년에서는 나는야 꼬마 작가, 4학년에서는 환경교육을 합니다. 5학년에서는 인권교육을, 6학년에서는 역사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선생님께서 재구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것들을 녹여냅니다. 아이들이 정말 놀이하듯이 즐겁게 수업을 참여하고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교과 가르치는 내용보다도 아이들은 친구들과 또 집에서 뭔가 준비할 때 또 다른 교육 과정 내용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차츰 성장하게 됩니다. 작년에 했던 것들입니다. 부모님께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보시면 작년 자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 초반에 5분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 속에서도 프로젝트 학습 내용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주제나 문제 중심으로 나갑니다. 아이들의 삶과 연관된 그런 문제들을 교과와 연계하여 아이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학교에서 하는 어떤 수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평가는 아이들을 줄 세우거나 아이들이 수준을 가늠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저희가 평가란 저희가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의 도달도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잘 가르쳤는지,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걸 아이들이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성적에 너무 평가에 아이가 어느 수준인지 이런 것보다는 아이가 정말 목표에 도달했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진단평가는 3월 5일 아이들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담임 선생님께서 실시하셨고요. 이제 곧 수행평가 안내가 나갈 겁니다. 각 과목별 영역에 따라서 성취해야 될 수준들을 공지하고 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그럼 그때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별 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단원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행평가는 학기 말 통지표로 결과가 공지되고요. 그리고 이 단원평가인 성취도 평가는 수시로 담임께서 보시기도 하고 학부모에게 안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수업과 그리고 평가 활동이 이루어질 텐데요. 부모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자치부 한채화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자치 교사 한채화입니다.
네, 생활자치부에서는 크게 이렇게 6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내부 결제를 통해서 아주 알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학부모님께서도 가정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정통신문으로 제작하여 내일 발송될 예정입니다. 자,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라 하면 유인물의 15, 16쪽에 보시면 자세하게 7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2025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나온 7가지 유형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강요 부분을 잘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빵 셔틀이라고 하죠. 그냥 매점에서 너 이거 사와. 아니면 요새는 와이파이 셔틀도 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해줘. 너 데이터 되잖아. 이거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꼭 친구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사안 처리 이렇게 만약에 학교 폭력을 이렇게 당했다 하면 적극적으로 학교에 신고를 해주시면 담임 선생님 통해 의사를 밝히시면 학폭 전담 선생님께서 바로 연락을 취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해서 학생 확인서, 학부모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저희가 바로 관련 학생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는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 아닙니다. 관련 학생을 자세하게 명확하게 조사하게 되고 사안 조사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 이제 학교 폭력 대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1호부터 9호까지 이렇게 조치가 되면 알고 계시다시피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는 절대 화해를 하세요 하고 강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혀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은 초등학교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때 저 조금 참았는데요. 중학교 가서 진짜 못 참겠어요 하면서 중학교 가서 이렇게 사안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또 처벌받을 학생이 있다면 처벌받고 이렇게 해결이 된 후에 상급 학교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학교에서는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하니까 꼭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학폭 중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새는 여러 생성 AI도 있고 딥페이크 만들어주는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아주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지 않아도 만들어진 거를 편집하거나 그거를 다른 친구에게 유포하는 것 자체도 다 처벌 대상입니다. 또 이 유포한 거를 같은 단톡방 안에서 보고 있다. 이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얘기하시면서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때 꼭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꼭 말씀해 주시고 또 간과하기 쉬운 것이 아이들이 요새 언박싱이라고 하죠. 새로운 거 사면 포장부터 열어서 찍어서 이렇게 SNS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포장지에 있는 주소가 나와 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거 캡처하면서 확대하면 주소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발 언박싱 자랑하고 싶어도 SNS에 올리지 말고 개인 정보, 개인 주소는 절대 올리지 않도록 가정에서 함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서 단계적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7일에 안내장이 나간 내용이고요.
먼저 1단계는 이렇게 경고가 있지만 총 4단계까지 진행되고 4단계에 갔을 때는 학부모님께서 학교에 오셔서 교감 선생님, 관련 선생님, 부장 선생님과 모두 같이 상담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실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전보라 보건 선생님께서 응급 환자 관리 및 감염병 예방과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교사 전보라입니다. 먼저 보건실 이용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실 위치는 본관 1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본관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쭉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왼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A 같은 경우는 신관 1층 로비, 그리고 본관 1층은 엘리베이터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응급이 아닌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혼자 마스크를 착용 후에 보건실을 방문을 해서 순서대로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사실 보건실에 침대가 6개가 있지만 부족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침상 안정 시간은 1교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침상 안정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도 병원 방문과 같은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성보충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초등 투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학교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알레르기나 아니면 건강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의 모든 학생의 이름을 외우고 있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초등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건강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보건실 원칙상 투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먹는 약 투약을 하고 있지 않는데 38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열제 투약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조사서 3월에 나갔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건강조사서에서 해열제 투약에 동의를 하신 경우에는 먼저 해열제를 투약을 하고 건강 정보를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비동의 하신 경우에는 학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드리고 확인이 된 후에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께서 먼저 같이 분반을 하셔서 병원을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말 위급하거나 학부모님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115나 아니면 학교 차량을 이용해서 병원에 가면서 계속 연락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법정 감염병이 진단된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8조에 의거해서 등교를 중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 등교를 중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출석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나 아니면 진료 소견서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격리를 요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야 출석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감염병으로 진단이 됐을 때 꼭 그것이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뭐 인플루엔자나 오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격리 소견서, 의사의 소견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먼저 확인을 하셔서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등교 격리 기간에도 출석을 원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병원에 가셔서 등교 가능 소견서를 받아서 다시 등교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등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등교 중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감염병이 계속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교육을 하는 덕분에 마스크 착용은 점점 잘 하고 있는데 개인 마스크를 지참하지 않고 보건실에 있는 비축 마스크를 사용하다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꼭 보건실에 있어야 하는 비축품 마스크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개인별로 2~3개씩 가방에 넣어서 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열이나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을 관리하는 약물만 복용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감염병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꼭 지체 없이 방문을 하여서 발열의 원인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발생을 하면 등교 중지의 대상이 됩니다. 38도 이상의 발열이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왜 이런 발열이 발생했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38도 이상의 발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교 스쿨버스도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아이를 데려가셔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건강검진 관련해서 이번 연도에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항상 학교로 병원이 출장을 하여서 검진을 진행을 하였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또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새로운 2번째 방안으로 학생이 병원으로 주말을 활용을 해서 방문하여 검진하는 진행 방법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더 정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검진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던 학부모님께 많은 협조를 구해드린다고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성교육 이벤트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3월 보건소식지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 매달 보건소식지에 성교육 관련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살면서 만나게 될 다양한 성과 관련된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들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공유를 하고 피해자 또 가해자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는 경험을 통해 성민지 감수성도 향상을 하고 또 언제나 성과 관련된 질문이 생기면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보건실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마련했으니까 학부모님께서도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타 부서 부장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들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매우 부족해서 유인물로 좀 읽어봐 주십사 부탁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초등 학부모에서 김미선 회장님께서 2024학년도 학부모의 활동 보고와 함께 2025학년도 올해를 이끌어간 학부모의